자, 챕터 2 시작할게요. 자, 이클립스 SIC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뉴 패키지 ch02를 만들어요. ch02 패키지를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 클래스 이름을 var ref ex01 이렇게 만들게요. ref를 붙일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레퍼런스 변수 그리고 일반 변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무엇이 레퍼런스 변수고 무엇이 일반 변수인지 이걸 한번 배워볼 건데, 레퍼런스는 참조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프로그램이 제일 처음 실행되면 메인 메서드, 요 메인 부분 여기가 실행이 되죠. 자,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int num은 10. 이런 걸 이제 일반 변수라고 해요. 일반 변수. 어떤 거 이제 일반 변수라고 하냐면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일반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걸 일반 변수라고 하지 않냐면, 자, 위에다가 클래스 my data라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static이 아니라 int num은 num이 아니라 int id는 1번 그리고 string 아니라 int price는 1000원. 자, 이렇게 만들면 얘 봐봐요. 이 my data라는 타입은 원래 없는 타입이잖아요. 자바에서 내가 만든 타입이죠. my data라는 타입에는 int id와 int price가 있기 때문에 int는 4바이트잖아요. 그쵸? 배웠었죠? 그래서 이거는 8바이트짜리 데이터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우린 개발자니까 이 컴퓨터 입장에서는, 자바 입장에서는 my data라는 타입이 없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뉴가 되어서 힙에 할당이 될 때, 그때 이제 사이즈를 알 수 있어요. 뉴가 되어서 힙에 할당이 될 때 사이즈를 알 수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프로그램이 조건이 실행되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이거를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런타임이라고 해요. 런타임. 실행 시라고 하거든요. 이게 실행이 되었을 때 이 마이 데이터의 사이즈가 8바이트인지를 자바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실행이 되기 전에 지금 이렇게 글자만 적혀 있을 때는, 얘 같은 경우는 int num은, int라는 타입은 이미 자바에서 정해져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4바이트인지 알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반 변수라고 하고요. my data라는 타입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my data는 my d라고 할까요? 이렇게. 요 타입은, my data 타입은 원래는 이걸 지우면 오류가 나겠죠. 당연히 없으니까. 근데 내가 만드는 타입이기 때문에 my data는, 내가 만든 타입은 자바 입장에서 사이즈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변수를 무슨 변수라고 하냐면 레퍼런스 변수라고 해요.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 자, 이렇게 나뉩니다.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을 일반 변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레퍼런스 변수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크기 정해져 있잖아요. 8바이트잖아요. 맞아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이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컴파일시를 의미해요. 컴파일시.
런타임 시점이 아니라 실행을 하기 전부터 사이즈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myData라는 타입의 이 D의 사이즈가 5바이트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레퍼런스 변수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데이터가 이렇게 여기 보면 int num은 이렇게만 돼 있으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만 적혀 있는 걸 위에다가 좀 적을게요. 타입이 딱 나오고 변수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는에서 값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값을 안 넣고 이렇게만 딱 적으면 타입과 변수 int num 이런 식으로만 딱 적고 딱 끊으면 이거를 변수를 선언한다고 말해요. 근데 내가 타입 변수는 값 이렇게 딱 넣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거는 변수를 초기화한다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 초기화한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메모리에 할당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얘 봐봐요. 얘 지금 메모리 할당이 됐나요? 안 됐죠? 얘도 안 된 거예요. 메모리에 할당하기 전에 얘는 몇 바이트를 할당해야 될지 컴파일 시에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JVM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int는 무조건 4바이트니까 메모리에 4바이트 공간을 확보해놔야지 라는 걸 컴파일 시점에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알 수가 없죠. myData는 무슨 타입일까? 얘는 실행이 돼봐야 하니까 컴파일을 할 때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여기다가 10을 딱 넣으면 이걸 변수에 초기화라고 하고 여기에 값을 이제 넣으려면 이렇게 넣어야 되죠. new 해서 메모리에 띄워야 되죠. myData를 이렇게. 그러면 봐봐요. 요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면 자, 이걸 좀 복사해서 들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저 레퍼런스 변수와 일반 변수를 이해하기 전에 이런 걸 먼저 이해해보면 좋아요. 자, 내가 어떤 이렇게 창고가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창고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이런 창고가 있어요. 자, 이런 창고가 있는데 내가 창고를 설계할 때 만약에 봐봐요. 이게 요거 하나가 1바이트라고 하면 요 박스 하나가 1바이트라고 하면 int num이라는 게 있고 10 요런 글자를 내가 딱 봤단 말이에요. 이런 글자를 딱 보자마자 얘는 num 값을 저장해야 되구나. 그걸 미리 알 수 있죠. 왜? num 값을 저장해야 되구나. 이게 int 타입이니까 창고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미리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고에 쟤는 요 정도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미리 확보를 이렇게 딱 해놓을 수 있어요. 이 공간을 4칸이죠. 얘는 4칸이 필요해요. 자, 근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보니까 my
데이터에 D 이걸 딱 보니까 뒤에 이제 new 해서 my 데이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타입이거든요. 한 번도 보지 못한 타입이에요. my 데이터라는 타입은 제가 이걸 얼만큼 설계를 해놔야 되지? 크기를. 그래서 얘가 크기가 4칸을 차지할까? 1칸을 차지할까? 8칸을 차지할까? 설마 20칸을 차지할까? 20칸을 차지하면 20칸이라면 내가 창고가 모질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얘에 대한 타입, 이런 커스텀 타입 있잖아요. 커스텀 타입. 내가 만든 타입. 개발자가 만드는 커스텀 타입의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글자만 보고는 이 글자를 JVM이 이해하는 점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 할 때 있잖아요. 컴파일 할 때. 알 수가 없어요. 크기를. 도대체 크기가 몇이야? 알 수 없는데 언제 알 수 있냐면 얘를 이제 점 클래스를 JVM에 얹어서 실행을 할 때 이 new my data라는 게 실행이 되겠죠. 이 라인이 이게 딱 실행이 딱 되는 순간 16번 라인에서 얘가 딱 실행이 되는 순간 my data로 가보니까 int네 int의 공간이 2개가 있으니까 8x2구나. 그래서 이때 알 수 있거든요. 8x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바를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언제는 얘가 8바이트가 되기도 하고, 언제는 100바이트가 되기도 하고, 언제는 1000바이트가 되기도 하고, 10,000바이트가 되기도 하고, 5000바이트가 되기도 하고, 이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동적이죠. 정해져 있지 않죠. 얘들은 정적이잖아요. 얘들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부터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얘들은 자바에서 정해져 있는 기본 자료형들, 얘들은 알 수가 있지만 얘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알 수 없다는 거. 실행을 하기 전까지는 크기를 알 수 없다. 그럼 창고 설계를 못 하겠죠. 그렇잖아요. 창고를 얼마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들은 이렇게 해버려요. 이 창고를 하나 더 만들어 엄청 큰 거래. 근데 이 창고가 이제 예를 들어 이 강남에 있는 창고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강남에는 한 요 정도만 창고 만들어 놓고요. 저기 이제 변두리 있잖아요. 변두리. 저기 시골에 변두리에 되게 싼 땅을 이렇게 막 사놔. 엄청 크게. 엄청 큰 땅을 사놔요. 이게 엄청 싸요. 그래서 얘는 공간이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싸니까. 이렇게 만들어놔요. 만들어 놓고 이 공간을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힙 공간이라고 불러요. 곡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곡간. 쌀을 저장해 놓는 곡간.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응? 마이 데이터? 내가 모르는 타입이네? 내가 모르는 타입인데? 그러면 일단 얘를 얼마나 확보해 놓냐면 무조건 4바이트를 할당을 딱 해놔요. 이렇게 요까지 여기를 딱 잡는 거죠. 그럼 4바이트에는 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뭘 저장하냐면 이걸 저장해놔요. 봐봐. 여기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 이렇게 간다면, 그래서 여기는 막 2000번지고 이렇게 가서 여기 뭐 3000번지라면
여기에다가 2000번지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커스텀 타입의 사이즈는 항상 4바이트예요. 그럼 이 주소, 이 2000번지라는 게 뭐냐면 주소잖아요. 주소. 어떤 주소냐면 얘를 찾는 거죠. 이 부분을. 얘는 누구를 찾냐면 이 공간을 찾는 거죠. 이 공간부터 해서 쭉 필요한 만큼 쓰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인트가 2개 들어가 있었으니까 총 8바이트 필요하겠네. 이만큼. 그래서 봐봐요. 이 my data의 D는요. D는 뭘 가지고 있냐면 D는 얘를 가리켜요. 핵심은 D는 얘를 가리키고 얘한테 왔더니 값이 있는 게 아니라 주소가 있죠. 주소. 그래서 이 주소를 보고 2000번지구나 해서 한 번 더 가는 거죠. 이렇게 2번 움직여요. 이렇게. 근데 얘는요. 위에 있는 얘는 넘은 바로 1로 갔더니 10이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일반 변수와 레퍼런스 변수의 차이는 되게 심플해요. 정의하자면 일반 변수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레퍼런스 변수는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정리할게요. 일반 변수는 그 공간에 값을 가지고 있고요. 레퍼런스 변수는 그 공간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유가 뭐였어요? 일반 변수는 컴파일 시 크기를 알 수 있고요. 이 친구는 실행해보기 전에는 크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크기를 알 수 없으니까 미리 창고 설계가 불가능한 거죠. 이 창고 설계가 불가능하니까 엄청나게 큰 빈 공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공터에 공간이 많으니까 이 공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는 주소를 저장해 놓고 이 주소를 통해서 이 힙 공간으로 와서 실제 데이터를 찾아가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냐면 2000번지에 이게 저장이 되겠죠. ID 1번이랑 price 1000 이 한 네 공간에 1이 저장되고 이 네 가지 공간에 이렇게 1000이 저장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정의하자면 레퍼런스 변수는 주소를 가지고 있고 얘는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종 우리가 원하는 건 값이기 때문에 레퍼런스 변수는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가서 값을 찾아내야 되고 얘는 한 방에 찾죠. 그래서 얘는 액세스를 데이터를 찾을 때 한 번에 되지만 얘는 한 번, 2번만에 끝나요. 그래서 이런 주소를 뭐라고 하냐면 C 언어나 이런 데서는 이 주소를 가지고 있는 얘를 포인터라고 불러요. 포인터. C 언어에서는 포인터라고 부릅니다. 이 포인터를 통해서 값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터라는 개념은 단순한 거예요. 내가 크기를 알 수 없으니까 메모리 공간 설계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른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하나 임대를 해놓고 그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실제 내가 자주 쓰는 이 창고에서는 주소를 저장해 놓는 거죠. 이렇게 2000번지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게 일반 변수와 레퍼런스 변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반 변수는 우리 자바에서 기본 자료형 8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배운 건 int, 더블, 불리언, 그리고 차, 이 정도 배웠거든요.
이거 말고도 4가지가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은 미리 크기를 알 수 있고요. 자, 레퍼런스 변수는 우리 자바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가 만드는 클래스 자료형들 있죠. 내가 클래스로 만드는 데이터들, 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레퍼런스 변수예요. 왜? 미리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얘는 일반 변수, 얘를 레퍼런스 변수라고 해요. 그러면 D가 가지고 있는 건 이 데이터의 값이 아니라 D는 주소를 두고 있고, D를 딱 찾아가면 주소가 있고 그 주소를 통해서 이 값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력만 하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실서 실서 d.id 실서 d.price 컨트롤 F11 저장하고 출력이 잘 되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